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추억이 있는 거리? 새 것보다는 오래된 것이 더 사랑받는 헌책방 골목. 묵은 책 향기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던 책방 골목이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안겨주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책만 팔았죠. 그냥 약간 책 도매상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문화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책 읽기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수동 책방 골목. 오늘 함께할 그곳입니다. 부산 국제시장 입구에 있는 큰 도로를 건너면 특이한 골목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들로 가득한 가게들이 즐비한 이곳은 보수동 책방 골목입니다. 부지런한 사장님이 책들을 나란히 줄 세웁니다. 손님들이 찾아가기 쉽게요. 손님들이 찾아가기 쉽게 이게 보고 딱 쥐고 이거 인연 있는 책들이 빨리 임자를 만나 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내놓고 이제 이 책들 중에 몇 권이나 임자를 만나 갈란가 모르겠니? 이거 40여 개의 책방이 모여 있는 이곳에는 수많은 헌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발행된 순서도 다르고 여기까지 온 사연도 다르지만 저마다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 책 냄새가 그 싫지 않은 뭐 나무 냄새 같은 이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책 냄새의 특이한 냄새인데요. 아, 그 사람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에 따라 틀린데 이 책 냄새를 많이 맡아갖고 마음도 즐겁고 머리도 이렇게 깨끗해지는 사람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는 사람이고요. 이 책을 냄새를 맡아서 머리가 아프고 뭐가 이러한 사람은 책을 많이 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냄새는 좋은 냄새라요. 그래서 이 냄새를 많이 맡으면서 해하고 자기의 마음의 때가 쉽게 내려간다 생각하고 많이 맡고 가시죠. 촬영하면서도. 영혼을 맑게 해주는 책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보수동 책방 골목. 200m 좁은 골목에는 40여 개의 책방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다양한 책방 수만큼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판매됩니다. 그중 외국 잡지는 수입이 자유롭지 않던 7, 80년대 구하기 힘든 책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이 책방은 일반 책들과 함께 전문 잡지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는 이제 메이크업이고 화장 메이크업. 보다 보니 이제 헤어스타일 같은. 헤어스타일. 책방 골목에서 만화책을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이곳 사장님은 옛날부터 만화책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건 내가 총각 때 예. 이제 원래는 내가 이제 목공소 이제 목수지 목수인데 집에서 이제 책꽂이나 이제 이거는 뭐고 찬장이나 예. 이런 걸 우리가 내가 많이 했지. 예. 그런데 내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시간 좀 나면 내가 만화방에 많이 갑니다. 예. 책을 많이 봤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방을 차리시는 거예요. 취미가 어느새 직업이 된 사장님. 지금은 중고 만화책 총 판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는 새 책도 팔고 있습니다. 그거 해라. 그거 해라. 예, 돈 갖고 왔지. 새 책 중에서도 학생들 참고서는 가장 잘 팔리는 품목입니다. 이거 맞아? 예. 이건 얼마예요? 자, 네가 들어라. 어머니 아버지 편안하셔야지. 아, 예, 감사합니다. 이전아. 책방 골목에서 57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여만 할아버지. 20년 전까지 중고책을 팔았지만 지금은 물건을 구하기가 힘에 부쳐 새 책을 팔고 있습니다. 요것도 아마 한 40년 돼서 사용한 지 한 40년. 그리고 이 도장이 찍혀 있는 거는 하구 서점이라는 책이네요. 하구 서점에서 출고된 책. 출고된 책. 예. 낡은 도장보다 더 오랜 세월을 이곳에서 보낸 할아버지에겐 손님들과 함께한 추억이 많습니다. 오시는 애들이 와가지고 책을 이리 한번 보고 해보고 살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뭐좀 아저씨 미안하지만 좀 봅시다 하고 이래 시작한 게 뭐 하나들 볼 수도 있고 이것도 그까지 끝인 게 아니라 여기 딱 쳐보나 갔다가 점심 먹고 가지고 또 보고 그래도 나는 그런 사람들 싫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참 너무 책을 보고 싶고 참 내 자신이 뭐 있으면 참 도와줄 형편을 못 되고 책이라도 참 봐야 되니까 그래서 참 보고 하던 사람이 온 참 사회에 나가지고 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경찰 소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고등고시 합격해가지고 판검사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왔다가 한번 들리면은 아이고 어르신이 안에 계시는가 하고 찾아올 때 그야말로 내 자식이 참 찾아온보다 더 참 좋았어. 책이 귀한 시절 가난한 학생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준 할아버지.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곳곳에 쌓여있는 책들만큼 책방 주인들의 사연도 다양합니다. 모녀가 다정하게 운영하는 책방.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 집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시작한 것이 딸에게 천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30년 가까이 여기 보수동역에서 책방 골목에 계시니까 느낌이 어떠신 것 같아요? 그 30년. 좋아요. 저는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직 한 번도 뭐 이렇게 싫다거나 뭐 와서 뭐 하기 싫다든지 뭐 이렇게 가게가 지루하든지 아직 그런 적은 거의 없어요. 어떤 점들이 그렇게 재밌으세요? 오면 저는 이제 주로 저 밖에서 많이 있는데 사람들 보고 또 손님들하고 이렇게 보통 일반 가게하고는 이 서점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그 손님들하고 부드러운 관계에서 유지하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머리 아픈 적이 없어요. 너무 편안해요.
손바닥만한 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했던 사장님은 어느덧 2개의 책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책을 사는 사람들이 줄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인기 있는 전집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거 이제 대여점 많이 생길 때는 제가 이게 이제 장사 마침 밤에 참 이제 지방에 나가서 물건을 이제 크게 용달차에 싣고 와요. 그 이제 그 집에는 장사를 안 하면 싣고 오면 손님들 아침 5시, 6시부터 여기서 기다려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 뭐 8시나 9시 오라 그러잖아요. 문 열 때 오라 하면 사람들이 5, 6시 와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집 위에 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위에서 보고 이제 시간 되면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한 몇 년 동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우리는 어느새 책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사는 일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책방 골목은 견학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을 애기들을 데리고 오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새 책이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이들이 한 것만 골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옛날 요 근대 역사박물관도 한번 또 우리 역사도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책방도 옛날에 이런 책방거리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리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헌 책들을 한아름 모아온 아저씨. 책방 사장님들에게 책을 공급하는 중간 상인입니다. 선생님은 어디서 책을 구해오십니까? 뭐 여러 군데서 구해옵니다. 수집소 이런 데서. 근데 쓸 책을 잘 가져와야 되지. 필요한 책을 아무거나 가져오면 안 되거든. 그것도 그게 가져오는 품목이 따로 있어요? 예, 그렇죠. 아무거나 가져와서는 괜히 사람 고생만 하죠. 쓸 수 있는 걸 가져와갖고 능 가져야지. 예를 들면 어떤 책들? 뭐 책이 다양하지요. 뭐 무슨 분야이든지 학생들 뭐 참고서 교과서도 그렇고 쓸 수 있는 걸 가져와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걸. 못 쓰는 건 안 되지. 오래돼도 쓰는 게 있고요. 또 뭐 최근에 것도 못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판단하는 게 기술 아닙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신중하게 골라온 책들. 하지만 또 한 번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봉탑, 양봉탑. 조심. 이런 거는 시류를 타는 거라서 오래되면 꼼꼼하게 책을 살펴보는 사장님. 재활용 페이지가 될지, 책으로 부활할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참 이게 옛날에 국문학과에서 최고로 유명했던 책인데 요즘 인문학이 죽어버리니까 이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에서 나온 거 국문학 사전이거든요. 이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가면 기본으로 샀던 사전이라고. 이게 수명이 지금 보면은 81년이네. 30년 딱 됐네. 40년, 예. 80, 91, 2. 활동품 수준이 있더라고요. 예. 뭐 한자 들어있다고 보고 활자 작다고 안 보고 책을 제일 많이 보는 게 국문과인데 요즘은 지금 나한테 제일 많이 쌓여 있는 게 국문과 책이라. 재고가 국어국문학과 전공책. 죽기 전에 누가 임자를 만날란가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쓸모없는 책이 어떤 이에겐 중요한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겐 필요한 돈이 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오늘은 요거 하나 건져. 제일 좋은 거. 예, 사과.
이게 옛날 중앙일보사에서 한국인미 시리즈라고 24권 나왔던 시리즈예요. 이게 나온 지가 보면은 79년도에 나왔거든. 79년 4월 20일 재판이죠. 78년도 12월 1일 초판이고 민화가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때 나왔던 걸로. 몇 년 지났어도 지금도 뭐 오늘 하면 금방 팔릴 거야 오늘 아마. 그런 책이 좋은 책이죠.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책의 수명은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세월이 흘러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 책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들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고서점. 이곳의 책들은 나이가 많은데 사장님은 젊어 보입니다. 그가 재미있는 고서를 소개해 줍니다. 운크라 교과서라 해갖고요. 50년대 이제 발행된 교과서예요. 표지부터 한번 보세요. 예. 웅크라 교과서요? 그러니까 운크라가 뭐냐면 그 UN 한국 재건 지원단의 약자거든요. 운크라가. 그 운크라에서 만든 교과서인데 그 운크라 이제 한국 재건 지원단에서 종이라든지 인쇄기계를 지원을 해줬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이 한국 전쟁 직후에는 어떤 물자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그 UN 한국 재건 지원단에서 지원해 준 걸로 만든 교과서죠. 그 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한 57년도 8년도까지도 이 웅크라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좀 발행이 됐어요. 그때 전후에 이제 그렇죠. 공부하시던 유엔 교과서네요. 그 보통 지금으로 보면 한 45년선 그 해방둥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공부하셨던 그런 교과서 정도 되겠죠. 사장님이 이번엔 귀한 신문을 꺼내 봅니다. 이제 1906년 12월에 나온 한 달치 단매일신보거든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뭐. 네, 얼마 전에 이 같은 종류의 시기 신문이 지금 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논설 부분이 있는데 이 논설 부분을 주로 이제 그 신채호 선생님이라든지 뭐 양기탁 선생님 같은 민족주의자들이 썼고 이 부분이 이제 광고 부분이에요. 광고 부분 한 말. 예,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판매됐던 담배 케이스고요. 이거는 통조림이고요. 예. 한 시대의 평범한 신문과 교과서가 세월의 옷을 입고 귀중한 역사적 사료로 남았습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따져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양수성 씨는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보수동 책방 골목의 1세대입니다. 계시네 아버지. 전기선 밑에 많이 있다. 이거 저번 찾았던 거. 아버지 양호석 씨가 평생을 모아온 미술품과 골동품들. 책방 골목에서 태어난 양수성 씨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 15년째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여기가 놀이터였어요. 놀이터였고 이제 지금 책방 주인분들 안 계신 분도 계신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전부 다 삼촌이었고 뭐 삼촌 불렀던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 가게에서 자연스럽게 책도 많이 받고 그냥 정말 뭐 그것도 또 자기도 하고 뭐 그 놀이터였죠. 제에게는 이쪽 골목이. 그래서 아마 조금 뭐 책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없었을 테고 뭐 자연스럽게 좀 동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아지죠. 고서점을 마주한 가게에는 그 시절 삼촌이라고 불렸던 사장님이 있습니다. 힘들게 찾아낸 과거 보수동 사진 속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요 사진
사진 속에 주인공이 사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언제적 사진입니까? 이게 제가 이게 지금 올해 65인데요. 이게 28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 20대 때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연도로는 총각 때죠. 70년대. 그렇지, 70년대라고 보면 되죠. 아, 그때 70년대면 보수동 책방 골목이 생긴 지 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1950년대에 생겼다고 이제 이제 우리 정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로 치면은 벌써 한 7, 8년 됐다고 봐야 되지, 골목이. 13살 때부터 이 골목에서 살았다는 사장님. 그의 매형과 누나가 보수동 책방 골목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 매형이 요 입구에서 맞으면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미군 만화가 있어, 만화. 그 만화를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여를 했습니다. 대여를 이렇게 이제 길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눈이 보니까 이렇게 도저히 이 가지고는 밥을 못 먹겠, 이제 맞아, 장래가 이게 보장이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요 밑에다가 이제 맞아, 헌책을 이제 뭐 고문쟁이들 가져오는 거 이제 사다가 이렇게 밑에 박스 깔고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이제 요 뒤에 맞으면 이 학교들이 그 옛날 피라미드 학교들이 많이 있었대요. 여기 맞으면 보수동 뒷산, 보수산. 뭐 위에다가 이제 피라미드 학교가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 꿀모로 이제 맞으면 이제 애들이 많이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했답니다. 한국 전쟁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살던 시절. 사람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하나 둘 국제시장으로 모였습니다. 국제시장 인근에 있는 보수동에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잡지와 만화를 시작으로 책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귀하던 그때 그 시절. 학생들은 헌책을 구해서 공부를 했고 자연스럽게 헌책방 골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골목은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과 묵은 책 향기가 어울러 있는 보수동 책방 골목. 어쩌면 특유한 그 분위기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끄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뜸한 평일 오후. 책방 사장님이 공부에 푹 빠졌습니다. 가게에 앉아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도 얻어갑니다. 선생님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자. 노는 이래 보고 하루에 한 장씩 이래 적어가면서 보는 거니. 이거 뭐 하도 기억이 머리가 자꾸 안 남아갖고 이제 이래 좀 적어갖고 이래 보면은 이 좋은 거는 머리가 남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이게 새가 머리에 좀 좋은 거는 좀 남가 보려고. 우리 살아가면서 논어나 뭐 공자 선생님 말씀은 뭐든 간에 다 이거 배울 게 많다 아닙니까? 인생의 지침을 삼아도 되는 내용이니까. 보수동 책방 골목을 돌다 보면 어떤 가게는 서점이라기보다 도서관에 온 느낌이 듭니다. 건물 안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책들. 그 속에 앉아있는 사장님은 마치 도서관 사서처럼 느껴집니다. 하루 종일 책과 함께하는 사장님에겐 마음에 남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제가 우연히 다른 책방에서 봤던 책인데 사실 이 책은 누구의 눈길도 잘 끌지 못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깃털보다 가볍게,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책을 넘겼는데 사실 안에 책이 엄청나게 낙서가 돼 있습니다. 거의 뭐 책을 잘 읽기도 힘들 정도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깃털보다 가볍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이 안에 제시해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많은 내 삶을 진짜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던 기억이 나는데, 남편이 이 책방이 이렇게 확장하느라 빚을 많이 졌는데 지금 그걸 제 어깨 위에 다 올려놓은 상태인데, 여기 보니까 빚을 갚아라. 그 빚을 갚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대충 갚는다 이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목차에 그 다음에 수입의 절반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나머지 절반은 저축하라. 그 다음에 구매 습관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구매하는 방식을 바꾸어라. 등등 굉장히 구체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뒀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득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방황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책이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어갑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에도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들이 하나 둘 문을 닫는 가운데 논어를 공부하던 사장님도 장사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원래가 이 샷도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대. 중요한 거죠? 사장님 잠깐만. 오늘 장사 마감하신 거였는데 오늘 책을 좀 많이 파셨습니까? 요즘 비수기라서 장사가 지금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까지 장사 안 돼. 앉아서 그냥 공부만 많이 하고 가요. 다음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까지 불을 밝히던 책방도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꺼내고 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이지만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힘드신가 봐요. 한 타임 끝났잖아요. 한 타임. 좀 쉬가. 달콤한 휴식을 즐겨봅니다. 무슨 책방 골목이 사장님한테는 어떠한 공간입니까? 삶의 터전이고 내 인생에 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곳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서 먹고 살고 지금까지 흘러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공간에 살라고 태어났는지 이 공간에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리고 남은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하죠. 인생의 대부분을 지닌 보수동 책방 골목. 책과 함께 욕심 없이 유행과 동떨어져 살다 보니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바깥 세상과는 달리 왠지 모를 여유가 있는 공간. 보수동 책방 골목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 오후
다시 보수동 책방 골목을 찾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골목에 활기가 넘칩니다. 책을 사는 사람도 있고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따라 책방 사장님도 분주해 보입니다. 원래 좀 토요일 날은 그래요. 다른 때보다 조금 손님이 예지인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 다니는 분들 한 50% 정도는 예지인 같은데 60%가. 언제부턴가 보수동 책방 골목에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헌책방 골목입니다. 성문 아니 성문.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생각도 나고.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책을 팔아야겠다. 그리고 책을 읽고 싶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추억이 있는 거리. 옛날 추억이 많고요. 그리고 좁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 자유롭고요. 이제 직접 요즘에는 서점들이 많이 전자화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아날로그의 그 감성이 좋으신가 봐요. 네, 아직은 많이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가시는 거.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나책 샀어. 보수동 책방 골목만의 매력은 책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책은 정가보다 30에서 40%, 헌책은 절반 이상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에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요건 7,000원. 요거는 좀 비싸요. 요거는 15,000원이. 채택방 하면 큰 건데 요걸 잘 사가는 것 같은데. 네, 야, 요걸 구하기 참 힘든데 인테리어가. 원하시는 책은 고르신 거예요? 네, 책이 많아가지고 찾으면서 그냥 필요한 책 샀어요. 몇 권이나 사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5만 원. 헌책이라고 하면 네. 헌거 약간은 좀 지저분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어때요? 직접 보니까. 헌책이라고 해서 더럽고 꼬질꼬질한 책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 손도 많이 타고 그 책 살 때 맨 앞장에 그 최초로 산 사람이 막 글 써놓은 거 보면은 느낌도 되게 새 거지만 그 사람이 봤던 지식을 막 저한테 받는 그런 느낌이 받아서 좋아요. 세월의 흔적과 손때가 묻었지만 새 책에선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이 헌책에는 스며 있습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여대생들이 눈에 띄입니다. 책방 골목을 취재하러 나온 영상학과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성함은 나중에 마지막에 적으면 되고. 네 밑에 있어도 안 나오니까 밑으로. 미안하다. 좀 부탁 좀 한다. 한 번만 나갈게요. 네. 시작. 네, 지금 보고. 네, 책도 좀 읽고 싶고 따뜻한 감성 같은 거 좀 느끼려고 그래서 골목 찾아오게 됐거든요. 서툴긴 하지만 의욕이 넘치는 학생들. 이곳을 취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그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 탈출구로 소비하는 게 아날로그와 관련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중에 미래에 아날로그를 원하는 건지 디지털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두 개의 융합을 원하는 건지 이제 그거를 알고 싶어서 저희가 인터뷰를 먼저 시작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거 없이 열린 결말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끝낼 예정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찾고 싶은 아날로그의 감성. 보수동 책방 골목에 오면 느낄 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보수동 책방 골목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헌책방이 문을 열고 아기자기한 커피숍들과 레스토랑이 서너 군데 생겨났습니다. 최근에는 구제 옷을 파는 빈티지 가게도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들은 보수동 책방 골목과 어우러져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아날로그의 감성을 그윽하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이거 메조 피아노 아이가 맞다. 뭔가 새롭게 이런. 아 이거 그거다. 손가락 번호야. 이게 1, 2, 3, 4, 5 해가지고 피아노 칠 때 쌤들이 이 번호 따라서 치라고. 6원이래. 6원? 6원 내거 진짜 내 거. 6원이면 얼마 건데 지금 돈으로? 69년도에 우리 엄마가 태어났다. 진짜 우리 65년도에 우리 엄마가 태어났거든. 우리 엄마 때 보던 책인가 보다. 우리 엄마보다 선배지. 우리 엄마가 태어났는데 이건 6학년 책이니까. 되게 막 분위기 있고 좀 뭔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느낌 나고 되게 한 블럭만 넘어왔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버리니까 되게 골목이 신기하고. 밖에는 아예 다른 세상 건데 그 골목에만 그 과거로 딱 돌아가는 타임머신 타고 진짜 신기해. 진작에 좀 와볼까? 보수동 책방 골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제작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준 여사장님이 있는 책방입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커피숍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책방 골목 안에 다른 커피숍이 생기면서 차를 마시고 가는 젊은 손님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수동 책방 골목을 찾은 중년의 손님들. 옛날과는 다른 분위기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뭐 우리가 살라고 빠동거리 살 때는 돈이 없어가 이제 그럴 때는 새 책 못 사고 이제 애들 이제 헌책 이런 거 사준다고 애들 키울 때도 그렇지. 이거 많이 있었거든요. 그림 공부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주로 자주 사주고 그러는데 지금은 보니까 지금은 달라진 거는 이제 없는 책들 옛날에 이제 그거 뭐 뭐랄까 그제 추억이 많이 담겼던 책들인데 그런 걸 이제 구해보고 없는 걸 이제 다시 구해보고 구경도 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오히려 팔러도 온 그런 기억도 있겠다. 책 팔아먹고 그래. 그럼 이렇게 바뀐 모습이 어때요? 커피숍도 생기고 막 이런. 굉장히 새롭지.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롭고. 여기 책방 골목 데이트를 나온 커플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좋아해서 일단 좀 만족스럽고, 그리고 이제 약간 서울의 인사동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런 데가 원래 잘 없었는데 최근에 보수동이 이렇게 원래 이뻤는데 더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문화공간처럼 만들어져서 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하고 차이점이 예전에는 그냥 책만 팔았죠. 그냥 약간 책 도매상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문화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책 읽기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처음 왔어요 저희가.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더 일찍부터 이런 공간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달라진 책방 골목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로움을 안겨줍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훨씬 좋아요. 그냥 시끄럽고 좀 뭐라 해야지, 요즘 디지털 기기를 많이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책 보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저는 더 좋아요. 여기 찾은 게 만족스러워요? 네. 진짜 집만 가까우면 맨날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가슴 아픈 역사 속에서 태어나 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은 보수동 책방 골목. 60년이 흐른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만 달려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왠지 더 분주해지는 요즘.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잃어버린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